핸드폰 앱 설치하는 곳에 여기 보시면 플레이 스토어 있었죠? 네, 요거는 아이폰도 가능할 겁니다. 아이폰도 가능합니다. 근데 환경이 약간 느낌이 다를 수는 있는데요. UI라고 하죠. UI 환경이 약간 다를 수는 있는데 방식은 동일하니까 요 앱 스토어 또는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여기 위에다가 요기요라고 검색해서 주시면 돼요. 요기요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나왔을 때 저처럼 열기 되어 있는 분은 이미 설치가 된 거예요. 안 돼 있는 분들은 설치 눌러주시고 업데이트 돼 있는 분들 눌러주시면 돼요. 네, 그럼 여기에서 제가 열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열기 눌러서 들어가시면 저처럼 이렇게 배달 앱이 실행이 될 거고요. 처음 설치하신 분들은 뭐 허용할 거냐 물어볼 거예요. 그럼 앱 사용 중에만 허용 눌러주시면 됩니다. 허용 눌러주시고 여기까지 이렇게 와주시면 돼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나가지 못하고 식당에도 인원 제한이 있고 조금 이제 제한이 풀렸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좀 제한이 많이 있죠. 그래서 배달을 좀 많이 시켜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가족 모임 같은 게 있어도 나갈 수도 없고 뭐 집에 모여도 안 된다고 그러고 막 이래서 이제 많이들 좀 돌아다니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배달을 좀 시켜 먹게 되는데요. 요 요기요 앱에 들어가시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주소 등록이에요. 주소 등록. 그래서 내가 배달을 시켜 먹을 주소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요 위쪽에 보면 이렇게 상단에 저는 이미 좀 등록을 해놓은 게 있어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데 요 위쪽을 한번 눌러보시면 주소를 처음에 입력하게 나올 거예요. 그럼 건물명, 도로명 또는 집번으로 검색이라고 나올 겁니다. 여기 눌러서 선생님들 각각 사시는 지역을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시는이라고 했을 때 사시는이 들어갔네요. 예를 들어 여기는 이제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중계 제1공단이라는 곳이에요. 이렇게 치니까 주소가 나오네요.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루 311 중계 제1공단이라고 나와서 요거 이제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돼요. 선택하고 그러면은 위치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주소하고 혹시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위치 맞는지 한 번 더 지금 제가 어떻게 했냐면 지도 앱 그림 있는 거를 손가락으로 누르고 살짝 당겼어요. 선생님들이 왜 또 다 멈춰 계시지? 네, 이렇게 당겨서 한번 잡아주고요. 밑에 상세 주소 입력이라고 있습니다. 상세 주소 입력에 이제 여기는 503호예요. 그래서 제가 503호라고 입력하겠습니다. 503호 이렇게 해서 여기로 배달. 네, 여기로라서 일부러 여기로라고 한 것 같아요. 여기로 배달 마지막 요거 눌러주시면 돼요. 네, 요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눌러주면 위치가 등록이 될 거예요. 그리고 뭐 요건 이제 익스프레스 주문하기라는 게 따로 있는데 요거는 일단 저희 넘어가고 이제 그만 볼게요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지역에 따라 달라요. 네, 지역에 따라 달라서 이렇게 나오면 이제 요 위에 항상 주문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좀 있어요. 현재 주소로 이게 현재 주소로 하셔도 됩니다. 네, 현재 주소로. 지금 계신 곳으로 배달을 할 거면 그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네, 그 위치 기반을 키면 그렇게 현재 주소 등록할 거냐 물어볼 수도 있고 요거 주문할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게 요 위에 쪽 눌러보면 이제 주소가 여러 개예요.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저희 부모님 본가 그다음에 저희 처가 그리고 저희 집 저희 사무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심결에 집에서 시켜 먹을 건데 사무실 주소가 입력이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전화가 오죠. 왔는데 아무도 없다고. 실제로 제가 그런 실수를 한 두 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꼭 배달을 시키실 때는 위에 주소를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물론 요즘에는 그래서 어떤 기능이 추가됐냐면 현재 내가 있는 위치와 이 위에 선택된 위치의 주소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날 때는 한번 확인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네. 그 아래쪽에 마이 요기요라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허용이 안 된다고 해주신 분들은 요 마이 요기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마이 요기요로 들어가면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또 톱니 모양이 뜨죠. 오른쪽 상단에 여기 톱니 모양이 뜹니다. 그러면 여기로 한번 들어가 보면
여기 수신 동의 같은 게 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으면 배달이 올 때 그 정보들이 못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요 마케팅 정보 정도는 꺼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있는 마케팅 정보는 꺼두셔도 됩니다. 나머지는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위치로 주소 찾기를 눌렀을 때 이게 안 된다고 해주신 분들은 그냥 검색해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네, 여기까지 됐으면 주소 등록이 되고 나면 이제 배달을 시키는 거잖아요. 배달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배달하는 거는 어제 저희 키오스크에서 연습했던 거랑 똑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뭐 부담 없이 아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다시 한번 예를 들어 오늘 점심에 내가 뭐 그냥 가장 많이 먹는 게 이제 중국집이니까 중국집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중국집을 이렇게 있는 걸 한번 터치해서 눌러주시면 돼요. 터치해서 눌러주면 중국집이 이렇게 나오는데 요새 요 광고처럼 여기 떠요. 그냥 이건 광고니까 제일 상단에 있는 X 눌러주시면 돼요. 일단 아니면 옆으로 넘기면서 혹시 내가 오늘 먹으려고 했던 음식들의 어떤 할인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죠. 근데 오늘은 저희는 중국 요리를 중화 요리를 선택하려고 했는데 여기 없으니까 그냥 X를 눌러서 닫겠습니다. 이렇게 또 더우면 혜택 종료라고 눌러주시면 돼요. 아래쪽에 이렇게 조금 광고가 뜨더라고요 요즘에. 그러면 여기 뜨는 화면은 저랑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있는 노원구와 선생님들이 각자 계신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뜨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왜 나는 안 떠요라고 해주시면 안 되고 다른 거예요 원래. 그래서 여기 보면 요기요 등록 음식점이라고 나오고요. 조금 더 아래로 쭉 내려보면 이렇게 아직 지금 이제 10시다 보니까 아직 오픈하지 않은 곳들은 이렇게 아직 오픈하지 않았다고 표시가 됩니다. 반대로 아주 늦은 시간에 혹시 야식을 시켜 드시려고 할 때도 문을 닫았으면 종료되었다라고 표시가 돼요. 그래서 예전에 초창기에는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주문을 해놓고 한참 있어서 안 와서 전화해 보면 아직 전화도 안 받고 문을 안 받고 막 이렇게 해서 1시간쯤 후에 뭐 갑자기 환불이 되고 취소되는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는데 요즘 그런 것들이 많이 보완이 돼서 이렇게 아직 오픈되지 않은 곳들은 아래 뜨고요. 위에 뜨는 것들 중에서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있는 낙원이라는 제 기준에서 두 번째 있는 낙원이라는 식당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낙원에 들어가 보면 메뉴가 떠요. 그래서 어제 키오스크처럼 내가 원하는 메뉴를 하나 선택하고 혹시 곱빼기를 드시고 싶은 분은 곱빼기 옵션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나는 곱빼기는 양이 많아서 그냥 보통으로 먹는다 그러면 곱빼기 원래 기본적으로 빠져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아래쪽에 주문하기와 주문표의 추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주문표의 추가라는 거는 음식을 요 짜장면 말고 다른 걸 더 시킬 때 하면 되고요. 한 가지만 시킬 때는 그냥 주문하기를 바로 누르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 짜장면만 세 그릇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세 그릇. 근데 한 그릇은 안타깝게도 밑에 보니까 최소 주문 금액이 이 식당 같은 경우는 10,000원이래요. 그래서 한 그릇은 배달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이제 수량 올려주시고 또는 세 개 올려주시고 나는 그냥 바로 주문할 거다. 그럼 주문하기. 나는 다른 것도 고르겠다 할 때는 주문표에 추가. 저는 탕수육도 시킬 거라서 주문표에 추가해 볼게요. 주문표에 추가.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탕수육을 이제 찾아주시면 돼요. 탕수육은 요리에 들어있겠죠? 요리 메뉴, 그다음 탕수육 선택, 그리고 사이즈 옵션으로 이렇게 고를 수 있게. 키오스크하고 정말 똑같죠? 이렇게 해서 주문표에 추가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면 아래쪽에 이제 38,000원 주문하기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또는 상단에 보면 이렇게 장바구니 모양에도 있어요. 네, 편한 대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일단 아래쪽에 38,000원 주문하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주문자 정보 아까 제가 넣었던 게 잘 맞는지 한번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엉뚱한 대로 배달 가면 배달 요금이 추가로 발생하거나 음식이 다 식어서 오니까 맛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꼭 확인해 주시고 아래 보면 이제 요청 사항이 있어요.
문 앞에 놓고 문자 주세요를 체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니까 비대면으로 놓고 문자만 바로 오면 저희가 그냥 갖고 들어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추가가 됐고요. 근데 저는 어떤 경우에 가끔 쓰냐면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이제 중학년 정도 되는데 아이들끼리만 집에 있을 때 배고프다고 시켜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아이들을 직접 대면시키기가 좀 그러니까 그땐 이렇게 체크를 해서 문 앞에 놓고 문자 주세요 하면 저한테 문자가 와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한테 전화해서 문 앞에 있으니까 조심히 꺼내서 먹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용도로 활용하시면 되고 일회용 수저 포크는 필요해요라는 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수저나 포크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경을 많이 또 중요시하는 시대다 보니까 근데 제가 시켜보니까 중화요리집은 거의 젓가락 정도는 와요. 그런데 다른 일반 음식점들은 안 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경우에는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뭐 이런 것도 예를 들어 뭐 야외에서 시켜 드실 때라든지 저 같은 경우 이제 사무실에서 시켜 먹을 때는 사무실에는 수저하고 포크가 제가 없다 보니까 뭐 집일 때는 필요가 없지만 사무실일 때는 이런 걸 좀 체크해서 받아서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보면 필요할 때 요청하도록 바뀌었어라고 안내 메시지를 뜨는 것처럼 그전에는 필요 없을 때를 체크했는데 이제 필요하면 꼭 체크를 해야 돼요. 이런 부분도 잘 챙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기타 요청 사항이 있으면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선택하는 것들이 떠요. 뭐 우리 어린 아이들, 아기들이 있는 데는 이제 초인종 누르면 이제 깨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메모로 뭐 초인종 절대 누르지 마세요라든지 여기 있네요. 벨은 누르지 말아주세요. 이런 것들이 있고 뭐 반찬류 같은 거 나는 잘 안 먹는다 그럼 그런 거 빼도록 네, 이렇게 요청 사항들도 적을 수가 있습니다. 해주고 이제 아래가 결제인데 어제 이제 키오스크 같은 경우는 꼭 카드가 있어야 되지만 여기서 뭔가 어렵고 복잡하다 결제가 나는 카드 등록도 어렵고 복잡하다 그러면 이때는 현장 결제를 체크해 주시면 돼요. 대신에 현장 결제는 위에 있던 문 앞에 놓고 가세요. 이건 안 되겠죠. 현금 결제할 때는 아니 현장 결제할 때는 카드든 현금 결제든 반드시 대면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 결제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쭉 전체 선택이 됐으면 그 다음에 주문 완료를 누르면 되는데요. 지금 누르시면 안 돼요. 요거는 실제로 사용되는 앱이라 지금 누르시면 주문 들어가서 배달이 와요. 그래서 드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연습한다고 주문 완료 누르시면 안 됩니다. 저도 누르지 않을 건데 네, 이렇게 해서 주문 완료만 눌러주면 바로 이제 주문이 되고요. 저희한테 오는 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 것도 좀 보여드리면 좋은데 지금 제가 주문을 넣을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 나중에 이렇게 추가하고 나면 요 상단 메뉴에 이제 하단 메뉴에 주문 내역이라고 나와요. 그럼 여기에 저 엄청 많이 시켜 먹는데 저는 여기에 보면 지금 저희 음식이 여기 지금 배달 완료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몇 분 후 도착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뭐 한 5분, 10분 정도는 늦을 수 있는데 거의 맞춰서 와요. 그래서 그전처럼 그냥 무작정 언제 오지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용을 보면 아 지금 내 음식이 출발했구나. 지금 얼마 정도 있으면 오는구나를 미리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 앱을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너무 겁내하시지 말고 어제 키오스크처럼 한번 시켜서 드셔보시면 너무 편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 그 전에 보면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식당이 있는지 몰라서 배달을 못 시켜 먹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메뉴들이 이렇게 다 떠요. 그래서 가끔 다른 내가 좀 색다른 걸 좀 먹어보고 싶다. 그럴 때는 이런 데 들어가서 한 번씩 뭐 1인 주문도 있어요. 요새 이렇게 1인 주문. 제가 지금 1인 주문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짜장면은 한 그릇 배달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은 짜장면 한 그릇 이제 1인분이니까 적은 금액으로도 배달이 되는데 대신에 요새는 배달 요금이라는 게 다 존재하죠. 그래서 요 뒤에 보면 배달 요금이 얼마인지 이렇게 표시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배달 요금도 잘 보고 주문하셔야 됩니다. 배달 요금이 예전에 점점 오르는 것 같아요. 보통 1,000원, 2,000원이었는데 요새는 3,000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하고 정말 좀 그러면 안 되는데 가끔 어떤 경우도 또 있냐면 배달이 무료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주문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매장에서 먹는 식사 비용보다 1,000원씩 다 비싸게 올려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배달하면 예를 들어 뭐 여기 제가 들어갔는데 이 식당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 여기 보면 이제 여기가 뭐 해물 순두부가 9,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 내가 가서 먹은 적이 있었는데 가서 먹을 땐 8,000원인 걸로 기억이 되는데 여기 9,000원이에요. 이런 식으로 배달 요금과 식당에서 먹는 요금을 다르게 해놓고 배달 요금을 무료로 해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여러 개 시켜 먹을 땐 손해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고 확인을 좀 하시면 좋은데 뭐 또 너무 막 복잡하게 확인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경우도 있다라는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배달 625라는 앱을 좀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댁에서 편리하게 식사를 시켜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을 봤고요. 여기 이제 포장 같은 경우도 있어요. 포장.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서 내가 결제를 다 하고 직접 현장에 가서 픽업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은 배달에 좀 제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여기 있는 익스프레스라는 거는 이제 저기 좀 더 빠르게 배달이 빠르게 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배달 요금도 좀 올라가기도 하고 이 익스프레스는 안 되는 지역도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따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버스 앱을 좀 살펴볼 건데 버스 앱은 뭐냐면 우리 집 앞에 내가 자주 이용하는 정류장의 버스들이 아예 화면에 이렇게 핸드폰 화면에 딱 떠서 그거를 보고 나갈 수 있게 그런 걸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아마 자녀분들이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하신 분들은 좀 설치를 아마 해주지 않았을까 싶은데 내가 직접 해보겠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저도 저희 어머니 거에 깔아드리긴 했는데 여동생이 이제 깔아드리긴 했는데 까시는 방법을 설명드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배워보고 다른 정류장도 직접 한번 추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랑 같이 이제 두 번째 버스 앱 시작해 볼 겁니다. 네, 앞에 요기요는 요 가운데 네모난 거 눌러서 나오시면 돼요. 요거 눌러서 나오시면 됩니다. 눌러서 저처럼 이렇게 첫 화면으로 나와 주시고 다시 한번 플레이 스토어로 들어가 볼게요. 아이고, 제가 확대를 해버렸네요. 요 플레이 스토어로 들어가 볼게요. 앱을 또 설치할 겁니다. 앱을 탁 눌러서 이제 요 위에 아까 전에 제목을 썼던 요기요 요 부분에다가 이번에는 카카오 버스라고 한번 쳐볼게요. 저희 버스 앱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셔서 요 위에다가 카카오 버스라고 입력해 주시면 돼요. 카카오 버스. 네. 그러면 이렇게 두 번째 앱이 이렇게 선택돼서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요 카카오 버스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카카오 버스는 아까 좀 오전에 좀 지웠어요. 같이 해보려고. 근데 배달 앱을 깜빡하고 못 지워서 같이 설치를 못 해봤는데 그 앱 배달 앱도 마찬가지고 이 버스 앱도 사실은 카카오 버스 말고도 다른 앱도 많아요. 그래서 편리한 대로 쓰시면 되는데 그냥 제가 써본 것 중에 기준으로 좀 편리한 거를 안내 드리는 거예요. 뭐 나중에 이제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이런 과목을 또 수강하시면 그때는 네이버 버스 같은 것도 아마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카카오 버스로 좀 안내를 드릴 거고요. 설치 눌러주시면 됩니다. 설치 눌러주시면 저처럼 설치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 버스 말고 뭐 카카오 택시, 카카오 뭐 지도, 뭐 내비게이션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요. 그리고 버스, 아니 지하철 같은 것도 다 노선도 같은 것도 있는데 이 버스가 좀 편리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카카오 택시도 있죠, 참. 그리고 혹시 약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리운전도 다 있습니다, 이 안에. 네, 그럼 이렇게 설치됐으면 열기 눌러서 들어가겠습니다. 열기. 그럼 이렇게 시작하기 버튼이 나올 겁니다. 같이 한번 눌러볼게요. 시작하기 누르고 네, 바로 이제 저는 허용이 안 떴는데 혹시 허용 관련된 게 뜨는 분들은 허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허용해 주시면 되고요. 버스 앱이다 보니까 주변 정류장을 가장 먼저 선택하기 뜨네요. 그리고 아래쪽에 로그인하기 하라고 나오는데요.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쓰기가 좀 편리하긴 해요. 근데 제가 일단 로그인 없이 진행해 볼게요. 자, 그럼 주변 정류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주변 정류장이라고 이렇게 뜰 거예요. 주변 정류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현재 위치, 주변 컨텐츠 및 광고를 제공합니다. 라고 하면 승인 한번 눌러주시고
여기 앱 사용 중에만 허용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위에 주변 정류장을 다시 한번 누를게요. 여기 주변 정류장을 다시 한번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현재 저를 기준으로 주변에 있는 버스 정류장들이 이렇게 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작게 이렇게 그림들이 보이시죠? 그러면 거기 중에 지금 내가 등록하고자 하는 정류장을 찾습니다. 여기가 제가 왜 동대문으로 나올까요? 뭐가 좀 이상하네요. 다시 한번 주변 정류장. 네, 제대로 떴습니다. 제가 어제 동대문 운동장을 좀 갔다 왔는데 그래서 거기가 잠깐 떴었나 봐요. 네, 여기 중계제일공단이고요. 저 이제 이게 지금 요 버스 정류장을 이제 등록을 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제일 가까운 버스 정류장인 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대기 아마 가까운 데가 뜰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 버스 모양 클릭 한번 해주시면 돼요. 버스 모양 클릭해 주시고 그러면 이 하계 현대 아파트라는 버스 정류장에 지금 다니고 있는 버스가 이렇게 4대가 있네요. 그러니까 4대가 다니고 있고요. 그 중에 이 앞에 별 모양, 별 표시 보이죠? 여기를 좀 체크를 해줄 건데요. 그러니까 자주 이용하는 버스다. 그럼 그걸 체크해 주시면 돼요. 저는 100번 버스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렇게 별 모양으로 지금 요거 터치한 겁니다. 요거 시골이라든지 검색 결과 없나요? 아, 네, 네, 시골이 아예 없으면 그래도 버스를 좀 이용하시면 나가는 데가 있을 거니까 제가 검색하는 것도 안내를 좀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체크해 주시고 네, 요거 뒤로 눌러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뒤로 눌러서 나가 주시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또 한 번 더 뒤로 나갈게요. 만약에 요게 저처럼 안 뜬다. 그러면 제가 예전에 양평에 사시는 분과 수업을 진행할 때 한번 지금 같은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었어요. 안 뜬다고. 그래서 여기 이제 버스 말고 정류장 검색으로 들어갈게요. 정류장. 그래서 조금 이제 버스가 어디 있는지 아시는데 타시는데 정류장 명을 알면 좋고요. 없으면 어떤 역을 치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했을 때 그분이 양평이었는데요. 옥수역 쪽이 이제 버스를 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옥수역이라고 한번 검색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옥정역인가? 옥정역. 양평이 있는 게 옥정역이었나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옥수역이었나요? 서울 옥수만 뜨는데 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양평 쪽이었는데 그 양평에 사시는 혹시 없으면 네, 그러면 어디를 좀 한번 쳐볼까요? 그냥 정류장명을 넣으면 되는데요. 대하. 네, 여기네요. 네, 대하초등학교라고 여기 이제 양평에 있는 초등학교인데 이렇게 뭔가 치면 그쪽이 나올 거예요. 한번 여기 거기가 맞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터치해 보면 정류장이 뜨고 그 정류장에 다니는 버스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는 선생님들이 이제 저기 버스 또는 정류장 검색을 다시 눌러서 내가 자주 이용하는 버스가 있다. 그럴 땐 이 버스를 눌러서 여기에다가 그 버스 번호를 넣으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 10번을 내가 자주 찬다. 그럼 10을 하고 10을 이렇게 입력하고 밑에 있는 돋보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 검색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설명드리니까 지금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따라하는 거는. 그럼 이렇게 10번으로 시작하는 버스들이 엄청 많이 뜨네요. 그럼 뭐 파주시도 있고 양주도 있고 화성에도 10번 버스는 참 많군요. 제가 여기 양평 일반 버스가 있네요. 그럼 양평 한번 제가 눌러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양평 일반 버스라고 되어 있어서 요걸 한번 눌러볼게요. 요걸 이렇게 누르면 네, 이 버스가 다니는 지도가 쭉 떠요. 그럼 비교해 확인하시고 내가 이용하는 버스가 맞네 라고 해주시면 요 옆에 별 모양 즐겨찾기라고 해요. 요걸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요 즐겨찾기 하는 이유는 이따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필요한 정류장 버스를 등록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잘 됐으면 지금 제가 별 표시 눌러서 등록한 것들이 아래쪽에 나오고요. 지금 이 100번 버스에 대한 정보가 여기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할 때마다 이거를 들어오려면 너무 귀찮아요. 그러니까 나갔다가 지금 내가 다니는 버스 확인하겠다고 이렇게 카카오 버스를 눌러서 이렇게 확인하는 것보다 바로 이 화면에 뜨도록
여기 화면에 그 버스가 뜨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거를 좀 해볼게요. 저처럼 빈 화면을 하나 만들어 주시거나,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빼놓은 게 많아요. 사실 좀 빼놓은 것들이 많아서, 네, 빈 화면을 좀 만들기 위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핸드폰을 슉 모아주면, 지금 이 화면에 대고 이렇게 쑥 모아보겠습니다. 슉 모아주면 이렇게 변해요. 그리고 옆으로 넘겨보면 이렇게 더하기 표시가 뜹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 안 드렸고, 제가 설명드리는 핸드폰은 삼성 갤럭시 S10이라는 핸드폰입니다. 그래서 삼성폰을 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아마 LG폰이나 이런 것도 비슷할 거고요. 아이폰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아이폰은 최근에 아이폰 위젯이 혹시 생겼나요? 아이폰 모르세요? 네. 위젯이 예전에는 없었어요. 아이폰에는 위젯이라는 기능이 없었는데 최근에 제가 생겼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폰은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삼성폰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더하기, 이 더하기 눌러주면 이렇게 추가가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 그냥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빈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저는 이제 빈 공간이 지금 여기 옆에 하나, 옆으로 넘기면 하나 더 있어요. 지금 두 개가 있어요. 빈 공간이. 이렇게 당겨서 다시 필요 없는 거는 위에 휴지통을 누워서 빈 공간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 빈 공간에다가 이제 한번 위젯을 만들어 볼게요. 자, 화면을 길게 터치합니다. 길게 터치는 꾹 누르고 한 3초 이상 있으시면 돼요. 하나, 둘, 2초만 있어도 되네요. 바로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위젯이라고 나오죠. 아래쪽에 위젯이라고 나와요. 그럼 요 위젯을 눌러주시면 여러 가지가 쭉 위젯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너무 많으니까 검색을 좀 해볼게요. 요 위에 검색에다가 여기에다가 그냥 버스라고 검색해 주시면 카카오 버스 위젯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카카오 버스를 클릭해 주세요. 그럼 저처럼 이런 모양이 뜰 겁니다. 그럼 여기에 옆으로 넘겨서 내가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골라주시면 돼요. 이건 그냥 디자인이에요. 이렇게 해놓고요. 저는 많이 추가할 건 아니라서 요 하나인데 혹시 여러 개 버스를 추가하실 분들은 제 세 번째 있는 요게 가장 좋습니다. 요걸로 해서 추가 눌러주세요. 추가. 저처럼 이렇게 뜨면 잘 된 거예요. 여기에서 아래쪽에 투명도라고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좀 해서 얼마나 밝게 볼지인데 그냥 적당히 보기 편하게 선택해 주시면 돼요. 저는 요 정도 선택을 했고요. 제가 추가하고자 하는 정류장 여기 이제 뜹니다. 그럼 요거 선택, 요 뒤쪽에 지금 잘 안 보이시는데 여기 선택하는 게 뜰 거예요. 그거 선택 눌러주면 이 정류장에 나오는 버스가 다시 한번 뜨고 제가 등록했던 버스도 이렇게 바로 뜹니다. 그러면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이제 아래쪽에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제가 좀 빨리 한 것 같아서 위젯 추가하면 요 화면이 나타날 거고요. 요 화면에서 위에 제가 즐겨찾기 했던 버스나 정류장명이 뜰 겁니다. 그럼 여기 선택 눌러주세요. 하계 현대아파트 선택 눌러주시고 그 해당되는 버스가 쭉 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추가하고자 하는 버스를 선택해주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확인. 그리고 마지막에 완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나와요. 저처럼. 그리고 빈 화면 한번 눌러주시거나 사이즈를 이렇게 여기는 동그라미 눌러서 조절하셔도 돼요. 더 넓게 작게 조절해 주시고 이 정도가 괜찮은 것 같으면 놓고 빈 화면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그러면 지금 제가 선택한 100번이나 1131번 버스가 몇 분 있다 도착하고 그 다음 버스는 몇 분 있다 도착하는지가 이렇게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얼마나 있는지 이렇게 계속 떠요. 계속 뜨고 이거를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 정보는 실시간으로 받아오곤 있는데 정지된 화면이에요. 그래서 항상 확인하고 싶으실 땐 여기 있는 새로 고침 버튼을 한번 클릭해서 최근 정보를 받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실시간으로 하면 배터리 소모도 크고 데이터가 계속 소모가 되니까 이렇게 한참 지나면은 여기 새로 고침을 눌러주세요라고 뜰 건데 자주 확인하실 때는 여기 새로 고침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변해요. 네, 100번 버스가 이제 2분 있다 도착한다고 그러고 누를 때마다 아까 두 대였는데 이제 한 대는 없어졌죠. 방금 도착했나 봐요.
이렇게 변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뭔가 내가 버스를 추가하거나 내용을 수정하고 싶다. 그럴 땐 여기 있는 설정 창을 눌러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버스를 더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네이버 앱을 설치하고 네이버 회원 가입하는 걸 좀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이 회원 가입과 인증 절차를 다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자, 또 똑같이 플레이스토어 들어갑니다. 저희 앱 활용 수업이다 보니까 플레이스토어 엄청 많이 들어가죠, 오늘. 네, 플레이스토어 또 들어가서 네, 이번에는 두 가지를 한 번에 좀 설치를 해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요 위쪽에다가 그냥 네이버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네이버, 그냥 네이버라고만 검색을 하고 돋보기 모양 눌러주시면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러면 네이버 설치 눌러주시고요. 설치 눌러주시고 이미 있는 분들은 업데이트라고 뜰 거예요. 아마 설치되어 있는 분들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업데이트가 있으면 최신 버전으로 맞춰주시는 게 이따가 저랑 수업할 때 환경이 다르면 안 되니까요. 이미 설치되어 있던 분들도 업데이트를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얘가 올라가는 게 확인이 됐으면 여기에다가 다시 검색합니다. 이번에는 네이버 카페라고 검색을 할게요. 네이버 카페라고 검색을 할게요. 그럼 이 두 번째 뜨네요. 두 번째 거 터치 그리고 똑같이 설치 눌러주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미 설치되어 있던 분들도 네이버 카페 검색해서 업데이트 같이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제가 네이버 설치가 되고 나면 이제 집에서 쇼핑하실 수 있는 걸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카페 가입하고 나서 상품을 주문하는 건데 요즘에 물건이 필요한 게 있으면 나가서 사서 오는 시대가 이제 좀 아니고 요즘에는 다 집에서 주문하면 집으로 탁 오죠. 저녁에 잘 때 주문하면 아침에 문 앞에 딱 와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그냥 나는 어려워 생각 마시고 어제 키오스크처럼 한번 잘 배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이 카페를 좀 가입하려고 하는데 혹시 어제나 그저께 수업을 못 들으셨던 분들은 어떤 카페를 지금 자꾸 얘기하는지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지금 저희 수업을 듣고 있는 대상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좀 시니어 분들이 많아서 그 시니어 분들끼리 좀 소통을 할 수 있는 카페를 좀 하나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 카페에 들어오시면 지금 수업 영상 같은 것도 그쪽으로 다 업로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입하셔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수업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실 수 있고 저희 앞으로 이 디지털 배움터라는 사업을 하면서 이런 특강들이 열리고 할 건데 그럴 때 가장 빠르게 접하실 수 있는 곳을 좀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걸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설치가 됐네요. 저 열기 한번 눌러보세요. 열기. 이게 상단에 이제 열기 누르겠습니다. 저는 열기 누르면 네이버 앱이 처음에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쭉 넘기면서 네이버가 어떤 기능이 있는지 이제 보는 건데 저는 그냥 건너뛰기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건너뛰기 눌러서 넘어갔고요. 그러면 로그인 하라고 나오는데 로그인을 이제 눌러서 회원 가입을 해야 돼요. 네이버 앱을 쓰면서 회원 가입을 안 하면 제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로그인을 한번 눌러볼게요. 로그인 누르는데 제가 이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새로 만들 거라고 했죠. 그럼 아래쪽에 보면 회원 가입이라고 나옵니다. 조금 빠르게 진행할게요. 많이들 있으실 것 같아서 회원 가입 눌러서 터치가 잘 안 되네요. 회원 가입 눌러서 들어가면 약관 동의가 떠요. 항상 이런 약관은 필수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선택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필수 두 개만 선택을 했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디하고 비밀번호인데 제가 아이디를 만들었다 지웠다를 이 수업 때문에 되게 자주 했더니 이따가 저는 무슨 경고가 하나 떠요. 근데 선생님들은 안 뜨실 거예요. 제가 아이디는 뭘로 만들까 한번 고민을 해보면 일단 오늘은 DIGITAL 디지털 해놓고 오늘이 6월 30일이니까 0630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이제 입력하면 돼요. 비밀번호는 이렇게 제가 넣었어요. 비밀번호 그냥 넣으시면 돼요. 아이디 지금 같이 저랑 만들고 계신 분들은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해 주시고 이름 제 이름이 신중환이고요. 또 오늘 개인정보가 또 많이 나가네요. 그리고 제가 남자고 요거는 생년. 네, 지금 생년월일 넣었고요. 전화번호 넣습니다. 제가 화면 잠깐 뺄게요. 네, 지금 전화번호 제가 입력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입력하고 인증번호 받기를 누르면
전화번호 입력하고 인증번호 받기를 누르면 문자로 인증번호가 와요. 문자로. 혹시 인증번호 오신 분들 문자로 올 거예요. 네이버라는 문자로. 어떤 식으로 오냐면 저는 지금 인증번호가 안 오는데 이렇게 인증번호가 아까 제가 아침에도 한번 했었거든요. 여기 보면 1588-3820이라는 여기로 이렇게 옵니다. 누르면 이렇게 인증번호가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회원가입할 땐 네 자리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자리 비밀번호를 넣어주시면 되는 인증번호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이게 안 와요. 저 가입이 안 되나 봐요. 너무 이미 가입이 되어 있는 번호 아침에는 됐는데 제가 아침에 해보지 말 걸 그랬어요. 오늘 수업 준비한다고 한 번 더 했는데 일단 그렇게 해서 인증번호 넣으시면 회원가입이 될 거예요. 회원가입이 되면 이제 여기다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넣으시면 돼요. 저는 그럼 제 개인 걸로 원래 쓰던 걸로 그냥 로그인을 할게요. 아이디하고 이제 비밀번호 네, 이렇게 해서 로그인 누르겠습니다. 회원가입 다 되신 분들은 인증 절차가 하나 나올 거예요. 그러면 개인 휴대폰 번호 넣고 한 번 더 인증을 해주셔야 돼요. 요즘에는 회원가입할 때 인증을 꼭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그 인증이 되어 있어야 나중에 다른 거를 만드실 때도 복잡하게 할 때마다 인증을 안 거치실 거예요. 그래서 미리 한번 해두시면 더 좋습니다. 네, 제가 잠깐 기다릴게요. 지금 회원가입하시는 분들 위해서. 이렇게 다 되신 분들은 저처럼 아이디하고 이제 비밀번호 입력하고 로그인 누르면 돼요. 자, 로그인 누르겠습니다. 네, 여기서 로그인 눌러주면 지금처럼 로그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이제 처음 깔았기 때문에 이렇게 떠요. 그럼 네이버 시작하기 눌러서 앱 사용 중에만 허용 누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화면 한번 누르면 됩니다. 여기까지. 만약에 지금처럼 로그인을 그 전에 했던 적이 있거나 앱을 갖고 있는 분들은 여기 상단에 있는 줄 3개, 상단에 있는 요 줄 3개를 눌러서 3개를 누르면 이제 저도 로그인이 되면 이렇게 뜰 거예요. 안 돼 있는 분들은 여기에 제 이름이 이제 충환이니까 충환인데 눌러보면 여기 회원 가입이라는 게 이제 따로 나올 거고요. 로그인이 안 된 상태에서 네이버를 들어오면 이렇게 로그인 하세요라고 뜰 겁니다. 그럼 로그인 하세요 눌러서 그럼 회원 가입했을 때 넣었던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다시 한번 천천히 입력해 보시겠어요? 대소문자를 좀 잘 구별해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저처럼 로그인이 되면 이제 카페 회원가입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네이버 카페를 사실은 이 네이버에서도 들어갈 수는 있는데 굳이 카페를 따로 깔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조금 더 핸드폰에서 보기가 편해요. 사실. 그래서 앱에서 카페를 들어가서 검색하는 것보다 앱을 별도로 사용하는 게 조금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앱을 좀 설치를 부탁드렸고요. 네이버 카페로 이번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이버 카페 들어가면 저처럼 또 첫 화면이 뜰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다시 보지 않기 광고니까 눌러주시면 되고요. 어, 지금 아래쪽 하단에 보면 설정이라고 있어요. 제가 로그인이 또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여기 로그인 정보 눌러서 로그아웃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로그인이 혹시 안 돼 있는 분들은 첫 화면이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면 이렇게 바로 로그인 하라고 뜰 겁니다. 그러면 핸드폰으로 한 번이라도 로그인했으면 이렇게 즐겨찾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안 돼 있는 분들은 여기 아이디 비밀번호 넣는 게 나올 겁니다. 네, 아이디 비밀번호 눌러서 이렇게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로그인이 되고 나면 핸드폰 화면 오른쪽 상단에 보면 여기 돋보기 모양 보이시죠? 여기 요거 눌러서 들어가 볼게요. 요거 탁 눌러주면 카페를 검색하는 게 나와요. 그럼 원하는 카페 글을 찾아보세요. 여기 부분에다가 여기다가 뭐라고 치냐면 스마트 네. 스시? 네, 스시라고 치면 나온대요. 스시모. 네. 스시모라고 치면 나온다고 합니다. 스시모. 스마트 시니어 모임의 약자래요. 스시모. 이렇게 하고 다시 밑에 있는 돋보기 한번 눌러볼게요. 돋보기 탁 누르면 네. 스시모라고 뜨는데 카페명으로 검색해야 돼요. 네, 여기 보면 앞에 카페명이 있죠? 네, 카페명 눌러주세요. 그러면 하나가 딱 뜹니다. 그렇죠?
네, 됐습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여드릴게요. 카페 앱에서 오른쪽 상단에 돋보기 모양 눌러주시고 여기에다가 스시모 스마트 시니어 모임의 줄임말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돋보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저처럼 당황하지 말고 왼쪽에 카페명을 눌러주시면 돼요. 카페명. 그러면 저희가 가입하고자 하는 이 카페가 등장합니다. 네, 그럼 여기 그림이나 요 글자 있는 부분, 요 부분 아무 데나 눌러서 들어가 볼게요. 눌러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카페가 등장을 하고요. 회원 가입해야겠죠? 안 그러면 할 때마다 이거 검색해서 들어오셔야 되니까 오른쪽 아래에 보면 가입이라고 있어요. 가입 눌러주시고 지금 108명 됐어요. 갑자기 막 늘고 있어요. 여기 위에 이름 넣어주시면 돼요. 저는 신중한 넣고 밑에 동의 후 가입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연령대나 뭐 성별을 안 보여주시면 요거 가리셔도 되는데 이거 운영진한테만 노출되는 거라 뭐 아주 민감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동의 후 가입 눌러주시면 돼요. 동의 후 가입하기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멤버가 되신 걸 환영합니다까지 보면 잘 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들어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가입 인사나 이렇게 평상시 글 같은 걸 좀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입 인사를 쓰고 싶다. 이미 남기신 분들은 좀 잘 하시는 것 같고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글을 쓰는 방법은 아래쪽에 보면 연필 모양 있죠. 연필 모양을 한번 터치, 다시 한번 밑에 하단에 있는 연필 모양을 터치, 그러면 이렇게 글 쓰는 게 나와요. 그러면 게시판 어디에다가 남길 건지 이렇게 게시판 옆에 눌러보면 나오는데 지금 게시판 분류가 안 돼 있, 느리네요. 이게 다시 게시판 선택 누르면 저처럼 이렇게 조금 있다가 뜰 거예요. 그러면 인사말이다. 그러면 그냥 자유 게시판 이런 데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유 게시판 선택하고 제목에다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입력해주고 내용에다가 이제 넣으시면 돼요. 내용에다가 저는 안녕하세요 디지털 배움터 강사 신충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입력하고요. 요새 음성으로 입력하는 것도 아시죠? 음성으로 하시면 더 편해요. 길게 쓰실 때는 여기 옆에 있는 요 돋보기 모양, 이 돋보기 마이크 모양 눌러서 기회가 되면 또 뵙겠습니다. 발음이 안 좋았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오타는 없는지 확인하고 고쳐주시면 돼요. 다시 돌아갈 때는 여기 있는 키보드 모양 누르시면 돼요. 다시 돌아갈 때는. 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또 뵙겠습니다. 제가 아까 뒤에 했던 말까지 다 들어갔네요. 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등록 눌러주시면 됩니다. 등록. 네. 이렇게 하면 제가 쓴 글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요 핸드폰 화면을 이렇게 아래로 내렸다가 한번 쭉 놓으세요. 한번 당겼다가 놓으면 이렇게 새로 글이 올라옵니다. 지금 글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제게 밀렸어요. 제게 여기 있네요. 제게 여기 있어요. 네, 벌써 저 이후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인사를 남겨주셨네요. 너무 반가워요. 그럼 다른 분들 여기 옆에 있는 댓글 들어가서 우리 이수환님 글에 들어가서 제가 여기 밑에 댓글에다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남기고 등록도 눌러주시면 그분께 인사말도 남겨집니다. 네, 이렇게 서로 소통하시면 돼요. 네, 제가 시간상 다 설명 못 드리겠지만 천천히 둘러보시면 어렵지 않게 다 남기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글 남기기도 한번 해보시고 주변 분들께 초대할 때는 여기 보면 여기 돋보기 있죠? 요거 눌러서 여기에 보면 초대 링크라는 걸 복사해도 되고요. 카카오톡을 많이 쓰시죠? 카톡 눌러서 그 해당되는 친구분을 선택을 해서 그분께 초대 메시지를 보내시면 됩니다. 주문하는 방법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네이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방금 설치했던 네이버로 들어갑니다. 터치 눌러서 네이버로 들어가고요. 지금 로그인이 다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제일 쉬운 거는 그냥 이 가운데 있는 네이버 창에다 검색하는 거예요.
요 가운데 있는 네이버 창에다 검색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뭐라고 검색할까요? 뭐를 좀 사볼까요, 오늘? 뭐 요즘 마스크 구매 많이들 하실 것 같으니까 마스크를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제가 여기에다가 마스크라고 검색을 해봅니다. 마스크라고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마스크라고. 오늘은 전화가 좀 들어와서 수업하는데 방해가 좀 덜 되곤 있는데, 네, 제가 이거 방해 금지 다시 한번 킬게요. 네. 마스크라고 검색을 하고 옆에 있는 돋보기 모양 눌러주시면 돼요. 돋보기 눌러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창들이 쭉 뜰 거예요. 그 중에 그럼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보통 이 위에 쪽은 따로 별도로 비용을 내고, 네, 별도로 비용을 내고 광고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광고를 걸었으니까 비용이 저렴하진 않습니다. 광고비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힘들게 광고를 하긴 했지만 저는 그냥 넘어가요, 보통은.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네이버 쇼핑을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네이버 쇼핑을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요. 그 네이버 쇼핑에 보면 이렇게 브랜드, 건강관리용품 종류, 차단지수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일단은 브랜드로 좀 검색을 해볼 거고요. 뭐 제가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사서 써보지는 못했어요, 사실. 그런데 그냥 뭐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는 이 크리넥스를 써봤고, 이렇게 뒤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요 전체라는 글씨가 있는 요 부분에 손가락을 대고 옆으로 이렇게 밀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넘겨보면 웰깁스라고 나오는데, 다른 건 써보지 않았고 이 두 회사 거는 제가 써봤어요. 웰깁스와 크리넥스 두 가지를 써봤는데 저는 두 가지 다 괜찮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쪽을 선택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크리넥스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크리넥스 선택 누르면 아래쪽에 이제 크리넥스라는 회사에서 나온 여러 가지 것들이 떠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어, 지금 크리넥스가 아닌 것들도 가끔 뜰 때가 또 있어요. 어쨌든 광고다 보니까 이렇게 눌러서 아래로 쭉 내려보면 이제 크리넥스라는 제목이 붙은 글들이 이렇게 뜨죠. 그럼 이런 걸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건데, 일단은 제가 요거 요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KF-AD라고 되어 있는 요걸 눌러서 들어가면 이 해당되는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이제 이미지가 뜨고, 아래로 내려오면 어디서 판매가 되는지 판매처들이 이렇게 나와요. 또 엄청 많죠. 복잡해요. 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거 그냥 이게 최저가거든요. 또 너무 복잡하다 싶으면 그냥 최저가를 사시면 돼요. 그래서 킴벌리 나라라는 곳에서 한번 눌러서 들어가 볼게요. 눌러서 들어가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자세한 상품 설명이 이렇게 나오고요. 이게 어떤 건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상품 내용도 잘 참고하시고 상세 정보 펼쳐보기 누르면 또 더 나와요, 내용들이. 그래서 쭉 상품들을 보고 요게 내가 쓰기에 적합하고 안전해 보인다라고 할 때 그런 상품이 선택을 하고 고르는 거예요. 이 상품을 선택하고 고르는 거는 우리 장보러 많이 가보셨죠? 장보러 가면 내가 가격도 비교하고 그람수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비교해 보듯이 여러 가지를 비교해 봐야 돼요. 제가 지금 시간상 그냥 킴벌리 나라라는 곳으로 들어왔지만 다른 상품들도 쭉 보면서 어떤 게 가격이 더 저렴하고 나한테 맞는지 충분히 쇼핑을 하셔야 돼요. 물론 그런 게 복잡하신 분들은 그냥 최저가로 사시면 됩니다. 최저가 추천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잘 모를 때는 여기 보면 최저라고 써 있는 금액대가 이렇게 나오죠. 그 중에 이제 가장 저렴한 거를 선택하고 그쪽에 들어가서 제일 위에 뜨는 걸로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복잡할 때는. 근데 요거는 베이비용이네요. 애기 거였네요. 그럼 애기 게 아니니까 뒤로 다시 나가고 또 뒤로 나가고 또 필요한 거 이렇게 찾아보면 돼요. 쭉 찾아보고 상품을 볼 때 더 많은 걸 보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 네이버 쇼핑이에요. 네이버 쇼핑에 여기 위에 있네요. 네이버 쇼핑 위에 더 다른 사이트 더보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거 죄송해요. 제가 잘못 눌렀어요. 네이버 쇼핑 아래쪽에 보면 여기 쇼핑 더보기가 나옵니다. 쇼핑 더보기. 죄송해요. 잘못 눌렀을 때 뒤로 다시 나와주세요. 그래서 쇼핑 더보기 누르면
엄청나게 많은 상품들이 쭉 여기 떠요. 그럼 이 중에 내가 잘 고르는 거는 사실 경험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이 해보고 하는 게 필요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하나 또 골라볼게요. 더보기로 들어온 상태요. 다시 한번 어디로 들어왔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네이버에 마스크 검색했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내리면 네이버 쇼핑을 지나서 쭉 아래로 내려와서 여기 있는 쇼핑 더보기를 누른 상태입니다. 이렇게 눌러서 들어갈게요. 지금 상품이 아까 몇 개네요?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엄청나게 많았어요. 아무튼 4만 몇이었나요?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470만 건 그러니까 마스크를 파는 사람이 엄청 많다는 얘기죠. 지금 이렇게 들어오셔서 이 위에 쪽 필터 더보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필터 더보기. 그러면 오른쪽에 선택할 수 있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더 뜰 거예요. 쭉 보면서 브랜드 아까 말씀드린 저는 크리넥스나 웰깁스께 좀 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두 가지 선택해 주고요. 아래로 내리면서 매수라는 게 이제 몇 개로 구성되어 있는지예요. 매번 살려면 귀찮으니까 그냥 100개 이상 묶음으로 있는 걸 한번 사볼게요.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게 이제 어쨌든 이게 코로나 때문에 사는 거니까 기능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미세먼지 필터라든지 저자극, 그러니까 이렇게 귀 같은 데 좀 많이 아프신 분들은 저자극 같은 걸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요 형태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형태에 들어가니까 뭐 접이식, 컵형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접이식으로 저는 사볼게요.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필요한 것들을 쭉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색상도 있네요. 색상 보니까. 색상은 나는 흰색이 좋다. 그럼 흰색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하얀색 나와요. 그리고 나서 요 옆에 그냥 요 비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눌러 주시면 돼요. 터치. 네. 그러면 제가 입력한 필터들이 아래쪽에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필터를 적용한 상품들이 아래쪽에 이제 쭉 떠요. 그러면 이 상품을 한번 눌러 들어가 볼게요. 저는 잠깐만요. 네, 여기 보면 추천 브랜드, 추천 트렌드 이런 것들은 약간 광고가 섞인 거니까 그런 것보다 이제 제일 위에 뜬 거, 랭킹 순으로 뜬 거를 그냥 선택해 주시면 돼요. 요거 눌러서 들어가면 되고요. 그러면 5개씩 들어있는 30매짜리가 나왔네요. 제가 아까 100개 이상을 골랐는데 30개짜리가 나왔네요. 이게 선택이 조금 옵션이 좀 정확치 않을 수도 있네요. 이렇게 상품이 선택이 되면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구매하기예요. 구매하기 눌러서 여기서 필요한 수량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필요한 수량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구매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배송비는 3,500원이래요. 좀 비싼 편이에요. 배송비가 비교적. 그럼 구매하기 눌러주시고 그러면 주문자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럼 여기에 제 사무실 주소가 이렇게 나오고요. 아래쪽으로 좀 더 내리면 이제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요. 저는 그 전에 많이 이제 쇼핑을 하면서 이런 충전 결제나 이런 걸 해놨고요. 이런 게 아직은 좀 불편하신 분들은 제일 아래쪽으로 내리면 음, 여기 있네요. 일반 결제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데 카드 등록하고 이런 것도 좀 불편하다. 난 그냥 계좌 이체하는 게 편하다. 그럼 일반 결제를 눌러주시고 아래쪽에 여기 보면 나중에 결제라고 있어요. 나중에 결제를 누르면 여기 그 무통장 입금 다시 한번 일반 결제에 들어와서 나중에 결제로 들어와서 아래에 있는 나중에 결제 계좌라는 걸 눌러주시면 제일 아래 나중에 무통장 입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제 다 하고 저희 그 돈 보내시는 방법 아시잖아요. 이제 은행 가서 보내든지 아니면은 그 핸드폰으로 보내든지 그래서 이렇게 따로 계좌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불편하긴 하지만 카드를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전체 동의를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저한테 제 정보가 넘어가니까. 그리고 주문하기를 누르면 선생님들 누르시면 안 돼요. 제가 은행을 제가 선택을 안 했나 봐요. 아까 나중에 무통장 입금 뜨고 광고가 나와서 못 봤는데 여기 X 눌러서 닫아줄게요. X 눌러서 그러면 은행 선택이 나오네요. 나중에 어떤 은행으로 입금할 건지 은행을 선택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제일 아래쪽에 다시 한번 동의하고 주문하기 눌러주면 됩니다. 이러면 주문이 들어간 거예요. 주문이 들어갔습니다. 저처럼 누르시면 안 돼요. 혹시 누르신 분들은
누르신 분들은 바로 취소해 주시면 돼요. 여기 들어가서 구매 내역 보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구매 내역 보기. 이거는 취소하신 분 이제 취소하는 방법 안내 드리는 거고, 저처럼 혹시 그냥 얼떨결에 따라오다가 들어오신 분 설명드리는 거예요. 구매 내역 보기 눌러서 여기 보면 취소 요청이 있습니다. 취소 요청 눌러주시면 바로 취소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냥 주문 실수 체크해 주시고 실수 다음 단계로 이동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따로 결제했던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주문 취소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는 게 주문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쇼핑도 좀 어려워요. 처음에는 까다롭고 뭐 이렇게 복잡해 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어제 키워드 한 거는 사실 다 똑같아요. 상품 선택하고 결제하고 딱 이 두 가지 과정인 겁니다. 근데 상품 선택이 훨씬 종류가 많다 보니까 찾기가 어려울 뿐이지, 딱 그렇게 두 가지만 거치시면 돼요. 주정차 얼른 설명드리고 초본도 하겠습니다. 제가 자, 요거는 제가 같이 하진 않고 설명만 좀 드릴게요. 나중에 영상 보고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라는 게 앱이 이렇게 있어요. 한번 제가 플레이스토어 들어가 볼까요? 여기 플레이스토어에 가면 근데 주정차 이렇게 주정차라고 검색하면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가 뜨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지역이 좀 있어요. 대전이었네. 그때 거기가 안 된 어딘가가 안 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네네. 여기 들어가셔서 제가 지금 저는 설치를 해놓은 적이 있으니까 사용 눌러서 들어가 볼게요.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이렇게 들어가면 네, 지금 계속 이렇게 추가가 되네요. 해당되는 구들이 추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에다가 혹시 안 되는 데는 지자체에 건의하셔서 우리도 좀 해달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나오면 밑에 지역 선택하기 나옵니다. 그럼 지역 선택하고요. 여기 눌러서 주소 찾으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이렇게 주면 서울특별시에 지금 할 수 있는 구가 나와요. 서울특별시가 25개 군데에 다 있지 않아요. 없는 구도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제가 예를 들어 광진구다 그러면 광진구에 가입하기 눌러주면 가입 신청 누르고 그냥 다음 페이지 이동, 그리고 서비스 유의사항 읽고 내용 숙지하라는 건데요. 내용은 뭐냐면 문자로 알림 서비스가 오는데 문자로 오지 않았다고 항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정차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데, 이거는 알림을 도와주기 위한 서비스지 절대적으로 이걸 믿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문자가 하루에 한 번만 옵니다. 두 번 오지 않아요. 자꾸 위반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위반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려는 앱이지 위반을 하고 알림을 받으라는 앱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숙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동의함이 있어요. 개인정보가 있으니까 동의하고 동의합니다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내 차량 번호, 성명, 그래서 입력하고 마지막에 입력 완료만 누르면 끝이에요. 간단하죠. 그래서 이게 뭐 비용이 들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주 다니는 지역,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사는 지역, 지금 여기 출근하는 지역, 그다음에 저희 이제 처가 근처, 뭐 본가 근처 이렇게 좀 자주 가는 데들 다 등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뭐 잠깐 이제 편의점 같은 데 들어간다고 잠깐 세울 때가 간혹 생기죠. 그러면 안 되는데 네, 그렇게 생겼을 때 문자가 와요. 그럼 바로 차량을 이동을 하면 됩니다. 네, 그 도와주는 거지 아무튼 요거를 그렇게 계속 활용하시면 안 되니까 단속된 게 문자로 와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그 가끔 신호 대기 중에도 찍혀서 올 때가 있어요. 네, 신호 대기 중에도 뭐 그때는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어차피 신호 대기는 금방 가니까. 어떻게 오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옵니다. 부끄럽지만 이렇게 와요. 차량 찍혀서 여기는 저희 사무실 1층이었네요. 사무실 1층에 뭐 녹음기 게 있어서 다시 올라가려고 잠깐 세웠더니 지금 이렇게 촬영돼서 옵니다. 그럼 10분 이내 이동하시면 돼요. 근데 이 문자가 안 왔다고 왜 문자 안 보내주냐고 또 시청에 민원 넣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걸 하신 거니까. 그 등본 발급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 등본 발급은 인증서가 좀 필요해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정규 수업에도 그렇고 인증서 발급이 사실 굉장히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그 개인 정보도 많이 입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예전에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용어가 없어서 이제 공동 인증서 같은 거 쓸 때, 공인 인증서 참 쓸 때는 예전에 은행도 다녀오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등본 발급은 정부24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플레이스토어에 정부 24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근데 요거는 제가 좀 천천히 해볼게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정부 24 눌러서 저는 미리 설치를 해놨습니다. 요거 영상도 마찬가지로 제공되니까 혹시 제가 좀 빨리 해서 못 따라오신 분들은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열기 눌러서 들어가 보면 여기 첫 화면에 이제 인증하는 게 나오는데 발급하는 요 정부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전자인증서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서비스가 있고 옆으로 넘겨보면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 않은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들은 인증서가 없어도 되지만 표시가 되어 있는 건 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수업하기가 사실 어렵고 알려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스마트폰에서는 예전에 사용했던 공인인증서, 지금 공동인증서라고 하는데 그 인증서가 있어야만 발급이 되고요. PC에는 최근에 생긴 민간 인증서 중에 카카오 인증서 같은 걸로 가능해요. 네이버 인증서로는 아직은 안 되더라고요. 추후에 추가가 될 수도 있지만 네이버로는 아직 안 되고요. 카카오 인증서는 가능해요. 그래서 카카오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거나 지금 이 수업은 제가 예전에 공인인증서라고 했던 공동인증서가 있다고 가정하고 제가 좀 진행을 해볼게요. 자, 요 정부 24에서 주민등록 등본 요거 눌러서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신청하기가 나옵니다. 신청하기 눌러서 들어가면 회원 신청하기를 누르면 로그인 창이 바로 나오고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하는 창이 나오니까 제가 일단은 비회원 신청하기를 들어가 볼게요. 비회원 신청하기 누르면 이제 여기 개인정보 또 동의하는 게 나와요. 요새는 다 동의를 받고 인증 받아야 되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성함 적고 이름 적고요. 주민번호 적으면 돼요. 잠시만요. 그 위에 주민번호 입력했고요. 이제 아래쪽에 핸드폰 번호는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안 넣어도 상관없고요. 367474 이렇게 이제 입력 확인 나오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초본이 이렇게 발급되는 게 나오고요. 등본이 필요하면 위에 등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아래다가 이제 거주지. 저는 경기도 남양주시에 살고 있어요. 이렇게 눌러주고 아래쪽에 발급 방법, 선택 발급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선택 발급 누르면 주소 같은 거, 이것도 어제 저희 키오스크랑 되게 똑같죠. 과거 정보를 넣을 거냐, 세대 구성원 다 넣을 거냐 이런 선택을 하게 나와요. 주민번호 뒷자리는 표시를 할지 안 할지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아래 보면 이제 수령 방법이 나오는데요. 수령 방법을 보면 온라인 발급이라고 해서 본인 출력이에요. 이거는 선생님들 댁에 있는 프린터기로 출력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발급 중에 제3자 제출이라는 거는 이름 그대로 뭐 관공서 같은 데 제출을 하는데 내가 직접 갈 게 아니라 메일로 보낸다든지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은행에 보내는데 은행에 있는 직원이 내 거를 출력하게 할 거다. 그럴 때는 제3자 출력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편으로 받아보실 때는 보통 등기 보통 우편이나 일반 보통 우편을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빨리 받아보고자 하는데 등기가 아니고 온라인 발급 출력으로 누릅니다. 이렇게 하고 민원 신청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인증서가 뜬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래서 인증서가 없는 분들은 핸드폰, 모바일로는 발급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요거 인증서 발급받고 옮기는 것까지 다 설명드리기 좀 시간 제한이 있고요. 방식은 이렇게 하면 돼요. 지금처럼 정부24라는 앱을 깔고요. 정부24에서 필요한 거, 뭐 토지 대장도 받으실 수 있고요. 예방접종 증명 같은 것도 다 받을 수 있네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쭉 필요한 것들 받으시면 됩니다. 판매업 신고도 다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쭉 필요한 것들을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받고 출력하실 수 있어요. 로그인을 해놓은 상태에서 아까처럼 발급을 하게 되면 그 출력을 하지 않고도 이 핸드폰 화면에서 주민등록 등본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 이제 가서 그 저희 뭐 요즘에 이제 음식점 같은 데 갔을 때 뭐 가족 같은 거 가족 증빙을 해야 되는데 종이를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그냥 발급해서 보여주거나 이렇게 한 적 있고 예전에 병원을 갔는데 우리 아들 주민번호를 물어보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발급을 받아서 확인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로그인을 좀 해놓으면 쓰기가 좀 편리하실 거예요.
네, 제가 오늘 하루에 너무 많은 내용을 좀 전달드리고 싶어서 좀 빠른 내용도 있고 사실 너무 많은 내용을 좀 전달해서 막 머릿속이 포화 상태이실 것 같기도 해요. 너무 죄송하고 좀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랬으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고 이 내용들 상세하게 배우시려면 디지털 배움터 사이트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할 수 있고 저희 내일도 수업이 있으니까 내일까지 수업 잘 받으시고 저는 오늘 여기까지 그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